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자, 오늘은 SOFC에서 가스 투입 조건을 계산하는 것을 같이 해볼 텐데요. SOFC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고요. 연료전지라는 거는 개념은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OFC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로 YSG 등의 고밀도 고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고밀도 고체에서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반대쪽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전류를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연료극에서는 스팀 리포밍, WGS 등 반응이 생기고요. 얘는 연료전지 두 가지, 스팀 리포밍하고 WGS는 고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응이고, 연료전지 반응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은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옥시즌의 반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H2가 O2-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H2O가 생기게 되고, 옥시즌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배출하게 되죠. 여기서 물이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전자가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 에노드에서 캐소드 사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기극에서는 동시에 이 E-가 2분의 1 O2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O2-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즌 이온이 전해질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게 다시 에노드로 가게 되면서 전자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화학 반응을 보시게 되면은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반응을 해서 H2O, 이온하고 전자는 전체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만들어진 게 반대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투입량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상수, 전류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류는 1A 로 결정이 되게 되는, 암페아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쿨롱 퍼 세크로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류는 결국에는 초당 전자가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느냐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당 이동하게 되는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전류가 훨씬 더 빠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초당 이동하게 되는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화학 반응이 더 활발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는 초당 이동하게 되는 전자수를 말하게 되죠. 다시 뒤로 잠깐 가보면은, 여기에서 수소가 환원될 때 생기는 이 전자가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느냐가 결국에는 전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자는 1쿨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1쿨롱을 갖고 있는데, 기체 하나의 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쿨롱을 이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1몰당 96485 쿨롱.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는 96485 쿨롱 퍼 몰이에요. 자, 그리고 연료전지 반응에서 수소 연료극을 보게 되면은 H2가 O2-랑 반응을 해서 H2O 더하기 E2-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 1몰이 들어갔을 때 생성되는 전자는 2몰이 되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 1몰당 반응 전자수는 2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극 쪽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이제 2분의 1 O2 더하기 E-가 O2-가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산소 한 몰, 산소가 한 개가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용되게 되는 전자는 총 2분의 1 O2가 아니라 O2가 되니까 O2 더하기 4E-는 O2O의 E-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한 몰당 반응 전자수는 총 4개가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입되는 연료전지 반응에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 수소와
산소의 양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 산 연료극에서는 수소가 소모가 되면서 물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소모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지 얘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반응 면적, 전해질 가로 길이, 전해질 세로 길이. 이거는 이제 그 전해질이 있는 영역에서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전해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결정을 해서 반응 면적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밀도, 연료전지에서는 생성되는 전류의 양을 전류 밀도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전류의 양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얘는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이용률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O2를 예를 들어서 2몰을 넣어서 2몰이 전체가 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100%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용했을 때의 이용률을 100%라고 두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용률을 100%로 두게 되면은 가스가 투입되는 처음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이 활발하게 생기지만은 가스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가스를 모두 다 반응가스를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에 농도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류의 반응이 가스 투입 부분에 집중돼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투입 이용률을 1보다 낮은 값을 사용을 하게 돼요. 단위전지에서는 보통 0.5, 그 다음에 스택에서는 0.7에서 0.8. 그러니까 스택에서는 투입가스의 70에서 80%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위전지에서는 반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입가스 이용률은 이 사용되는 전하량, 사용 가스 몰수를 가스 이용률로 나오면은 얘 나눠주게 되면 얘가 투입 가스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온도가 중요하죠. PV는 NRT에서 기체의 부피는 투입 가스는 이제 부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몰 분율, 수소 몰을 얼마나 넣어줄 거냐가 또 중요한 상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 전류량부터 한번 첫 번째부터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용 전류량은 여기 있죠. 전류 밀도가 2000A/m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2000A/m제곱에서 반응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00A/m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mm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총 사용 전류량이 나오게 되고, 이때 사용 전류량은 쿨롱 퍼 세크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쿨롱이니까 한 쿨롱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몰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사용 전류량을 패러데이 상수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2000A/m제곱을 10제곱미터에서 쓰고 있을 때 초당 투입해줘야 되는 수소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류량을 패러데이 상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몰 퍼 세크의 사용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몰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투입 가스량의 부피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몰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몰 분율이 0.9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투입 몰수 요거 나누기 0.9를 해주게 되면은 2000A 10제곱밀리미터에서 2000A/m제곱의 전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투입 몰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기체는 이제 우리가 MFC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입 몰수보다는 이제 부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부피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자, 1몰은 273켈빈에서 22.4리터이기 때문에 얘를 22.4를 곱해주게 되면은 273켈빈에서 2.32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 퍼 세크가 되죠. 자,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단위를 바꿔주게 되면은
2.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세제곱미터 퍼 세크 초당 이만큼의 양을 투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이용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상온을 기준 273켈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이용률 50%, 50%가 사용되게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가스량의 2배, 0.5를 나눈 값만큼 투입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온도, PV는 NRT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273분의 1073 작동 온도가 800도이기 때문에 800도를 기준으로 투입 온도를 결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연료극의 투입가스 부피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몰 분율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 투입해주는 가스는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리고 이때 투입되는 여기서 몰 분율이 이거가 되니까 투입되는 수소의 양은 요만큼이고 여기서의 0.1배 2.02 곱하기 10 9승만큼이 투입되는 물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연료전지 반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투입가스량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를 빼먹었네요. 전자 두 개당 들어가게 되니까 이 96485에다가 나눠줄 때 전자수도 반응하게 되는 전자수도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산소로 돌아오게 되면은 0.02 암페어가 쿨롱 퍼 세크니까 산소 1몰당 전자가 4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1몰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이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로 나눠줘야 되고 패러데이 상수 9648 쿨롱 퍼 몰로 같이 나눠주게 되면은 사용한 산소 몰수는 여기 하이드로젠 몰수의 절반이 되겠죠. 두 배가 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절반만 투입해줘도 이만큼의 전하 이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22.4리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1.16 곱하기 10-6승 리터 퍼 세크가 되고 10-3승을 곱해서 미터 3승으로 변환해 주게 되면은 1.16 곱하기 10-9승 미터 3승 퍼 세크. 여기서는 이 수소를 반으로 나눈 거랑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가스 이용률이 50%게 되면은 산소도 역시 50%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입량은 여기서의 계산값의 2배가 되죠. 그리고 부피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온도에 대한 비례상수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273분의 107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소 투입가스 부피는 항상 산소 수입가스 부피의 2배가 되죠. 근데 다른 점이 산소를 직접적으로 투입해주는 연료전지는 거의 없어요. 산소는 공기 중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투입만 해줘도 산소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죠. 이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은 21%가 되니까 실제 공기는 요거 나누기 0.21만큼을 해주게 되면은 공기가 투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료극에 투입되는 공기 양과 수소 양, 여기 때는 수소하고 물을 19대 1로 섞었을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거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본인이 한번 이 가스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연료전지 해석에 집어 넣어 볼 거예요.